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혹시 지금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제뿐 아니라 오늘 아침 식사도 기억이 안 난다면요.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하고 계신다면요. 저는 30년간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72세 김영숙님은 손자 이름이 자꾸 헷갈렸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6명 손주 이름을 줄줄 외우시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큰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막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68세 박철수님은 은행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쓰던 번호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ATM 기계 앞에서 30분을 서 있다가 결국 포기하셨대요. 그날 밤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75세 이순자님은 더 심각했어요. 장을 보러 갔다가 집을 못 찾아오신 거예요. 40년을 살던 동네인데 갑자기 길이 낯설어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1시간을 헤매셨죠. 혹시 이런 일 여러분께도 있으셨나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깜빡한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치매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한테는 충격적인 공통점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 뇌는 생각보다 멀쩡했거든요. 뇌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세 분 모두 평생 양치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식후 3분은 기본이고 구강청 결제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기억력이 떨어진 걸까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박진수 박사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0년간 노년기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추적해왔습니다. 어느 날 환자의 뇌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가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 엄청난 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뇌에는 공통적으로 이 물질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게 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5년 동안 그 출발점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그곳은 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3번씩 닦는 바로 그곳, 입속이었어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전 세계 수십 개 연구기관에서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입속에서는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기억력이 멀쩡해도요. 왜냐하면 뇌에 문제가 나타나는 건 평균 10년 후니까요. 지금 원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었나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70대 중에서도 20대처럼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입속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기억력을 파괴하는 진짜 원인. 둘째, 그게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셋째, 오늘 당장 그걸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은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예전보다 늘었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곳, 바로 여러분의 입속입니다. 믿기 어렵죠? 입과 뇌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5년간 추적한 결과는 명확했어요.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숙 72세님, 손자 이름을 자꾸 헷갈리던 분 기억나시죠? 김영숙님이 제 연구실에 오셨을 때 입속을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깨끗했습니다. 양치를 철저히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특수 현미경으로 잇몸을 관찰했더니 충격적이었어요. 잇몸 깊숙한 곳에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김영숙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피가 나지도 않았거든요. 잇몸 염증은 초기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김영숙님이 쓰시던 제품들이었어요. 강력 항균 치약,
알코올 함량 높은 구강청결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철저히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항균 성분이 너무 강하면 입속에 좋은 균까지 모두 죽거든요. 우리 입에는 700종류가 넘는 세균이 사는데 이 중에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균도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항균 제품은 좋은 균, 나쁜 균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러면 나쁜 균만 다시 번식해요.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김영숙님은 10년 넘게 이런 방식으로 양치를 하셨어요. 그 결과 입속 환경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나쁜 균들이 만든 독소가 매일 조금씩 잇몸 혈관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독소가 혈관을 따라 뇌로 간 거죠. 독소가 섞인 피가 매일 뇌로 가는 겁니다. 처음엔 뇌가 버텨요.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계속되면 뇌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손자 이름이 헷갈리고 약속을 깜빡하는 거예요. 제가 김영숙님께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강력한 항균 제품은 모두 버리시라고 했죠. 대신 깨끗한 물에 집중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고 식후마다 미온수로 입을 천천히 헹구시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영숙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입안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셨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머리가 조금 맑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2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김영숙님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자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약속도 잘 기억하신대요. 입속을 다시 검사해 봤더니 잇몸 염증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기억력 문제는 뇌가 아니라 입에서 시작돼요. 입속 환경만 바꿔도 뇌는 놀랍도록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입속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아침에 입냄새가 심하신가요? 양치할 때 가끔 피가 나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속 염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어떤 습관들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입속 세균이 뇌까지 간다는 걸 이제 아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세균들이 활개를 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추적한 결과 5가지 핵심 요인을 발견했어요. 가장 먼저 잇몸 염증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잇몸이 조금 붓고 양치할 때 피가 살짝 나는 정도죠.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잇몸이 손상됐다는 뜻이에요. 그 틈으로 입속 세균이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한 번 양치할 때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요. 서울대 노년연구팀 10년 추적 결과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1.7배나 높았습니다. 68세 박정자님도 10년 넘게 잇몸 염증을 방치하셨어요. 60대 중반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죠. 검사 결과 잇몸 염증이 정말 심했고 혈액에서 입속 세균이 만든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뇌 영상에서는 뇌혈관 벽에 염증 반응이 나타났어요. 제가 박정자님께 권한 건 양치 횟수를 줄이고 물로 자주 헹구는 거였어요. 양치를 너무 자주,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잇몸이 더 손상되거든요. 대신 식후마다 물로 입을 천천히 헹구고 하루 중 수시로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항균 제품은 입속에 좋은 균까지 모두 죽여요. 좋은 균들이 나쁜 균의 번식을 막아주는데 강력한 항균 제품을 쓰면 좋은 균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나쁜 균만 살아남아서 더 빠르게 번식해요. 입마름도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드는데 침은 입속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침이 부족하면 입속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학 연구팀 5년 추적 결과 구강 건조증이 있는 노인에게서 기억력 저하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74세 이춘배님은 밤에 입이 말라서 자다가 자주 깨셨어요. 그래서 늘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졌죠. 이춘배님은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셨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입으로 숨 쉬면 입안이 금방 마르거든요. 낮에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하시고 잠잘 때는 가습기를 틀어놓으셨어요. 자기 전에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는 습관도 들이셨죠. 석 달 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수면 부족도 뇌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우리 뇌는 자는 동안에만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뇌에는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매일 쌓이는데 이게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배출돼요. 미국 보스턴 대학 10년 추적 결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노인은 치매 위험이 30%나 높았습니다. 70세 김명수님은 매일 밤 텔레비전을 켜둔 채 잠드셨어요. 불빛과 소리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했죠. 텔레비전을 끄고 불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잠자기 전에 42도 물에 5분간 몸을 담그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 김명수님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의 질만 높여도 뇌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수면제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수면제는 잠들게는 해주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요. 그래서 뇌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이 최고예요. 스트레스는 뇌의 최대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나오는데 이게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한국정신건강학회 연구 결과 장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였습니다. 66세 노영호님은 사업 실패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어요.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건망증도 심했죠.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고 음악 듣고 크게 웃으시라고 권했어요. 석 달 후 노영호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건망증도 확 줄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뇌의 면역세포가 약해집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세요. 단백질 부족도 기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본 영양의학회 5년 조사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억력 저하가 뚜렷했습니다. 75세 최은숙님은 고기를 거의 안 드셨어요. 그래서 기력도 없고 자꾸 깜빡했죠. 매일 아침 달걀 1개와 두부 반모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 최은숙님은 머리가 정말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육류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우선하세요. 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달걀, 두부, 콩이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직접 살리는 실천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를 부르는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물입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면 침 분비가 활성화되고 입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물 한 모금을 마시세요. 식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간식 드신 후에도 외출 후에도 물로 헹구세요. 잠자기 직전에는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약 성분이 든 구강세정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깨끗한 물로 헹구는 게 가장 안전해요. 두 번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깊어지고 미주신경이 자극돼요. 미주신경은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뇌 건강과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뇌는 정말 바쁘게 움직여요. 가사, 멜로디, 리듬,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모두 동시에 작동하죠. 제 연구 결과 매일 10분 이상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은 기억력 점수가 평균 20%나 높았어요. 꼭 잘 부를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81세 조순옥님은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트로트를 크게 부르셨어요. 한 달 후 깜빡하던 일들을 이제는 잘 기억한다고 하셨죠. 무리하게 고음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숨 쉬면서 자신에게 맞는 음역대로 부르세요. 중요한 건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뜻한 목욕입니다. 42도 정도의 물에 5분만 몸을 담가도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염증이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저녁 운동 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효과가 배가 돼요.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73세 김성호님은 욕조가 없어서 큰 대야에 발만 담그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미지근한 38도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온도를 높여가세요. 욕조가 없으신 분들은 족욕이나 반신욕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긍정 훈련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을 향상시켜요. 하루에 한 줄만이라도 고마웠던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합니다. 79세 윤경희님은 평생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매일 감사한 일을 찾다 보니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신경세포가 위축돼요. 안 좋다, 힘들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뇌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다섯 번째는 식사 절제와 균형입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아요.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니 줄이세요. 대신 된장, 청국장,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자주 드세요. 제가 권하는 아침 식단은 된장찌개, 현미밥 반 공기, 달걀 1개와 김치, 나물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천천히 하세요. 한 끼를 20분 이상 걸려서 드시고 한 입 넣고 30번 씹으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기억력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치매를 부르는 요인과 기억력을 살리는 실천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억력은 뇌에서가 아니라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치매는 나이 탓이 아니에요. 입속 염증을 막으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양치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항균 제품으로 매일 소독하면 좋은 균까지 죽어서 오히려 나쁜 균만 번식합니다. 대신 깨끗한 물로 자주 입을 헹구세요.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고 식후마다 물로 헹구세요. 코로 숨쉬는 습관을 들이고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불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잠자기 전에 42도 물에 5분간 몸을 담그세요. 매일 30분씩 걷고 노래를 부르고 크게 웃으세요. 감사 일기를 쓰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세요. 아침에 달걀, 두부를 드시고 발효식품을 자주 드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속 염증을 방치하면 세균이 매일 뇌로 가서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 노폐물이 쌓여서 치매 위험이 30% 높아져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요. 물로 자주 헹구면 입속이 깨끗해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코로 숨쉬고 가습기를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매일 걷고 노래 부르고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뇌가 자극받아요. 감사 일기를 쓰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요. 이 모든 방법 중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고르라면 물 마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최소 8번 이상 물을 마시세요.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뇌는 80%가 물이에요.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뇌 건강 관리,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은 노래 부르기를 추가하고 모레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5가지 습관이 모두 자리 잡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드시는 음식 중 실제로는 뇌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저는 30년간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더 건강해진 분들도 많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력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